시장의 흐름이 가치 소비 중심으로 바뀌는 요즘, 외식 업계들이 앞다퉈 선점에 나선 분야는 채식.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든든합니다. 자극적인 어떤 재료들이 안 들어가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가볍게 먹고 싶어서 혹은 다이어트 때문에 이유는 저마다 다르지만 채식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채식 인구 150만 시대 부담 없이 보다 건강하게 채식을 시작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밀레니엄 세대와 G세대를 통칭하는 신조어 MG세대, 트렌드를 추구하고 이색적인 경험을 선호하는 특징을 보이는데요. 주로 SNS를 이용해 소통하는 MZ세대는 시장이 주목하는 주요 소비층. 이들의 최근 관심사가 다름 아닌 채식이란 사실. 심지어 일종의 챌린지 운동처럼 번질 정도라고요. 그래서 뽀글이 최기정에게 물었습니다. 이정 씨 혹시 채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채식이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괜히 시작했다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밖에서 밥 먹을 일도 많은데 채식 메뉴 찾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채식,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기정 씨처럼 채식을 잘 몰랐던 사람도 쉽게 도전하는 방법. 첫 번째, 익숙한 곳에 길이 있을지니 찾아간 곳은 시가지 중심의 한 빵집. 우와, 맛있는 빵빵 빵빵 빵빠라빵 빠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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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맛있는 빵이 가득입니다. 우와. 가만. 그런데 우리 오늘 주제가 채식 아니에요? 채식? 아니 채식인데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맛있는 빵이 눈에 보이면 이거 저 유혹하시는 거예요? 네? 슬쩍 보기에도 상당히 먹음직스러운 모양의 빵들. 빵순이 빵돌이들 마음이 들썩들썩합니다. 그런 이곳에서 채식 도전 정말 가능한 건가요? 비건 채식을 하는 분들도 먹을 수 있는 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든 빵을 비건으로 만들진 않지만 조금씩이라도 꼭 만들고 있어요. 보통 7, 8가지 정도 있습니다. 완전 채식주의자인 비건도 걱정 붙들어 매시라. 비록 소량이지만 약 8가지의 비건빵을 매일 선보인다는 이곳. 모닝롤부터 우리밀 치아바타, 통밀빵에 단팥빵, 아로니아 빵까지 무려 비건빵을 골라 즐기기까지 한다니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도 잠시 빵순이 빵돌이들 다시 채식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 생길 수밖에 없을걸요? 자, 그렇다면 비건빵에 대한 특징 하나씩 알아볼까요? 무슨 차이인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건강한 채식빵이라면서요. 달걀, 우유, 버터가 들어가지 않은 비건빵입니다. 저희는 물, 밀가루, 소금, 천연 발효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야, 신기하다. 빨리 맛보고 싶습니다. 빵 만들어주세요. 발효종 빵이다 보니까 하루 정도 숙성을 해야지 발효가 잘 돼서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맛있는 빵을 위해서 하루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찾은 빵 가게. 기가 막히게 빵 굽는 시간을 맞춰간 뽀글이 최기정. 요 명장면을 또 놓칠 순 없잖아요.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니 갓 나온 빵 아니 비건빵 대령이요. 빵 냄새 정말 좋네요. 갓 나온 빵이라서 그런지 향이 더 좋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맛뿐만 아니라 건강함까지 들어있는 이 빵 제가 맞춰볼게요. 이 빵은 뭐랄까 가벼우면서도 가볍지 않다고나 할까요? 식사 대용으로 손색 없는 비건빵. 기정 씨 처음으로 영접한 채식 한 끼가 어떤가요? 갓 나온 빵이라서 그런지 따끈따끈 맛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의 편견이 좀 사라지고 깨진 것 같아요. 빵을 만들 때는 달걀, 우유, 버터는 꼭 들어가야 된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게 안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빵의 풍미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함도 들어가 있잖아요. 익숙하게 먹던 음식 그대로 즐기면서 채식을 실천할 수 있는 비건빵. 채식 도전이 어렵다면 비건빵과 함께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이어서 찾은 곳
상설시장 안에 자리한 한 샐러드 가게. 그렇죠. 채식하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샐러드 아닌가요? 어디 보자. 어떤 메뉴가 있으려나요? 오, 들어서자마자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여기 메뉴판이 있네요. 메뉴판에 아니 채식을 하더라도 배고프면 중대 포기하게 되잖아요. 아 그런데 너무 맛있어 보인다. 고구마, 더덕, 바질, 토마토, 리코타, 갈릭. 아 이거 채식 맞아요? 이거 두 번째 도전만에 유혹이 시작되는 건가요? 예? 무슨 말씀? 채식에 대한 편견이 무조건 완전 채식만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 가끔 육식을 하는 플렉시테리언, 생선이나 닭고기까지 먹는 폴로 베지테리언, 달걀이나 유제품 정도만 허용하는 오보나 락토, 완전 채식인 비건까지 채식은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고요. 육류나 달걀 등이 들어가는 식단으로 시작해서 점차 완전 채식으로 가는 것이 채식에 실패하지 않는 요령. 그렇군요. 그럼 고민 없이 사장님께 샐러드 추천받아 보겠습니다. 사장님. 네, 이왕이면 한 끼 식사로 든든하게 드실 수 있는 밥과 샐러드가 함께 들어있는 버섯 곤약밥 샐러드를 추천드립니다. 오, 버섯 곤약밥 샐러드. 잎채소, 병아리콩 등 완전 채식 위주로 올려주고 달걀과 곤약과 구운 버섯으로 마무리. 와, 정말 간편하면서도요. 밥도 있고 채소 종류도 다양하고 매일매일 메뉴가 달라지니까 질리지 않고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정말 좋은데 가볍게 먹고 싶을 때 딱이네요. 주변 반응은 또 어떤가요? 실제로 점심 식사로 먹겠다고 찾는 분들도 많고 요즘은 다이어트를 위해 샐러드 도시락을 찾는 분들도 많아요. 반응이 좋은 편이에요. 특히 이곳은 직접 담은 소스를 숙성해서 최소의 풍미를 올려주는 것이 인기 비결. 아무래도 채식을 한다면 동물성 지방이 들어가지 않은 오리엔탈 소스나 유자 소스 등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완성된 샐러드 도시락. 이제 단골들이 오기를 기다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째 보냉 가방에 다시 나눠 담는 사장님. 어디 단체 소풍이라도 가나요? 도대체 왜 때문이죠? 요즘은 한 끼 식사로 샐러드를 즐기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정기 배송도 많아요. 요즘은 뭐니 해도 배달이 대세. 매일 오후가 되면 정기 배송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직접 배달하신다고요. 적게는 일주일에 3일, 많게는 일주일 내내 채식 위주의 가벼운 식사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자주 이용한다는군요. 무엇보다 집콕 생활이 늘어난 요즘 매일 채식 한 끼가 집까지 배달되니 채식 매니아들에겐 이보다 더 희소식이 있을까요? 자, 뽀글이 최기정도 일손을 거둔 덕분에 금세 배달도 끝을 향해 갑니다. 고생한 끝에 낙이 온다고 어째 최기정 씨 이제 맛을 좀 봐야겠죠? 여러분, 샐러드가 두 그릇이나 제 앞에 있습니다. 처음이라서 샐러드만 먹기 힘들어요. 그래서 버섯 곤약밥 샐러드 준비했고요. 그리고 바로 이게 채소를 살짝 그릴에 구워놓은 그릴 야채 샐러드 두 그릇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쫄깃하고 아삭한 버섯 곤약밥 샐러드, 불향을 더한 구운 채소 샐러드까지. 채식 누가 맛없다고 그랬나요? 맛있는 채식 완전 가능!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든든합니다. 샐러드는 먹으면 힘이 없어. 밥 먹어야 돼. 한국 사람은 밥심? 저 이제 바뀌었어요. 저 오늘부터 채식할 거예요. 나 채식주의자야. 관심은 가는데 막상 도전하긴 쉽지 않았던 채식. 여러분도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익숙한 메뉴를 일주일에 한 번, 자주 먹을 수 있는 걸로 하루 한 끼. 나름의 목표를 정하고 채식과 친해져 보면 어떨까요? 샐러드 도시락으로 든든하게, 비건빵으로 건강하게. 채식, 이젠 어렵지 않아요. 가볍고 쉽게 즐길 수 있는 채식의 세계.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잠시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 감성 넘치는 그곳으로 가볼까요? 오늘 감성 도시여행.
두 손 가득 수학의 기쁨을 맛보고 예술작품 사이로 산책을 하며 여유로운 힐링을 느낄 수 있는 삼색 공주 숨나들이 출발합니다. 햇살도 바람도 참 좋은 계절. 겹겹이 이어지는 공주의 산줄기 가운데 오늘 가장 먼저 찾아온 곳은 가을이 시작된 무성산입니다. 햇살이 한결 부드러워진 거 보니까 가을이 오긴 오나 봐요. 이럴 때 숲에 가면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데 마침 이 무성산 안에 홍길동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거든요. 홍길동 만나러 가볼까요? 홍길동님! 홍길동님!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등장한다는 그 홍길동이 이곳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자취를 감췄는지 얼굴 보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어디 있는 거야? 아무리 찾아도 무성산 홍길동? 보이지가 않는데요? 사람이 안 보여. 계세요! 계세요! 홍길동 어디 있나요? 아유, 찾으셨어요? 어머 깜짝이야. 어머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랬어요. 혹시 무성산 홍길동? 네, 맞습니다. 왜 홍길동이라고 불리시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집에 일을 하다가 또 아침에는 대전 갔다가 오후엔 천안 갔다가 저녁 때는 또 이제 공주에서 일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니까 홍길동이라고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렇게 바쁘게 사시는구나.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게 손에 든 건 뭐예요? 이게 여주라는 겁니다. 여주? 예, 도깨비 방망이 전생이지 않았어요? 공주 무성산 홍길동의 도깨비 방망이는 쓴 오이라 불리는 여주인데요. 수세미처럼 동동 매달려 있는 여주는 요즘 수확철을 맞았습니다. 천연 인슐린이라 불릴 만큼 당뇨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현대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제가 여주 몸에 좋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 좋은 거예요? 이게 당뇨에도 좋고 인슐린 해소에 좋다고 해서 다이어트나 비만에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요? 지방분해 효과. 어머, 아니, 다르게 보이는데요. 설명을 들으니까? 지금 우리 수학 시키거든요. 네. 좀 일하는 거 좀 도와주실래요? 그럼요. 이쁜 도와주세요. 이들 예, 예. 만나러 갑니다. 예, 시작하죠. 울퉁불퉁 낯설게 생긴 여주. 하지만 당뇨는 물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니 정말 사랑스럽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여주를 수확했는데요. 꼭지를 똑똑 잘라 수확한 여주가 이만큼입니다. 이야, 와, 나 정말 많이 땄구나. 짜자잔. 요 정도면은 충분히 도와드린 것 같아요. 잠깐만, 사장님 어디 가셨지? 사장님! 사장님! 제가 일하는 게 믿음직스러웠는지 저만 남겨두고 어디론가 사라지셨는데요. 근처 농장을 찾아다니다 드디어 사장님을 발견! 이번엔 여주 말고 다른 농작물을 수확하고 계시더라고요. 누가 홍길동 아니랄까봐 한참 찾았어요. 사장님! 한참 찾았어요. 그러셨어요? 아니, 거기서 또 뭐 하고 계세요, 이번에는? 착두콩 따고 있어요. 멍콩이요? 멍콩? 착두콩 수확. 얼음 팔뚝만한 이 농작물이 작두콩인데요. 작두날같이 생겨서 작두콩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있어요. 우와! 앞에 넘어가도 되지만은 네. 이걸 차루다가 우려서 드시면은 알러지나 기관지 비염, 충농증에 좋다고 해서 요즘 많이들 차루다 즐겨 드시고 계세요. 제가 공주 무성산 아래 와서 신기한 거 많이 보네요. 그렇죠. 예. 오, 진짜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콩처럼 생겼어요. 현대인의 건강식품으로 사랑받는 여주와 작두콩. 먹기 편하게 잘라서 건조한 다음 냉동 보관하면 가을과 겨울 내내 차로 우려 마실 수 있는데요. 진하게 우러난 작두콩차부터 마셔봤습니다. 따뜻해.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고 하잖아요. 쌉싸름한 여주를 차로 우려 마시면 쓴맛이 조금 줄어들어서 좋더라고요. 이 여주차는요, 살짝 쌉싸름한 맛이 감돌긴 하지만 다이어트, 지방분해에 좋다고 하니까 저는 꼭 챙겨 마실 것 같고요. 이 작두콩차는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하고 서늘할 때 비염 기운 올라오잖아요. 코 간질간질거리고 그때 마셔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마시면 가을 환절기 두렵지 않습니다. 좋아. 이번엔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숲으로 가볼까요?
입구에서부터 개성 넘치는 조형물들이 시선을 사로잡는 연미산 자연미술공원입니다. 이곳 연미산 자연미술공원은 충남 공주에서 태동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한 국내 유일의 장르인 자연미술로 특성화되어 있는 공간인데요. 나지막한 연미산 숲속 공간에 자연도 감상하시면서 자연과 한데 어우러진 야외 설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저 사실 SNS에서 봤거든요. 사진으로. 너무 기대돼요. 네, 한번 가서 보실까요? 네. 네. 어머나, 여기는 문도 뭔가 신비의 어떤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인데요. 흙냄새, 풀냄새 폴폴 묻어나는 숲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면 산책로 양옆으로 늘어선 미술 작품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옵니다. 이 수많은 작품들 가운데 유난히 곰 조형물이 많았는데요. 백제의 옛 수도였던 이곳에 전해 내려오는 설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걷다 보니까 여기도 곰이 있고요. 저기도, 저기도. 공주라 그런가 곰과 관련된 작품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곳에는 옛 웅진이었던 공주의 지명설화인 고만화로 설화의 배경이 되는 장소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인간을 사랑했던 안곰의 슬픈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장소라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작가님들이 나름의 스토리텔링을 해서 작품으로 재구성한 이런 설치 작품들을 이곳에서 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곰 조형물의 끝판왕 등장! 이 숲을 호령하듯 우뚝 서 있는 곰 작품을 만났는데요. 멀리서 봐도 눈에 띄더라고요. 목재로 만든 이 작품의 높이가 무려 10m, 건물의 5층 높이입니다. 보셨어요? 저 이렇게 큰 작품 처음 봐요. 와, 네. 신기해요. 지금 보시는 작품은 고요한 작가님의 솔곰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10m 높이의 2층, 3층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2층에 올라가시면 곰의 가슴을 통해서 여기 연미산 풍광을 관찰하실 수가 있고 또 3층에 올라가시면 곰의 눈을 통해서 또 주변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곰 하나로 설화 속에 곰이 되어서 곰의 마음이나 곰의 눈으로 이 주변을 보신다면 또 이 풍광이 또 다르게 보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재밌겠다. 작품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살펴보면서 2층으로 올라갔는데요. 우와, 가슴! 곰의 가슴에서 바라보는 뷰. 숲을 내려다보는 색다른 즐거움을 느끼며 한층 더 올라갔습니다. 와, 여기서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다. 공기도 다른 것 같은데요, 공기도. 숲에서 피어오르는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멋진 예술 작품들을 감상하니 기분까지 상큼해지는데요. 특히 사진 찍기 좋은 곳이 많더라고요. 와, 여기 둘러보면요. 인생샷 찍을 곳이 너무 많아요. 마음이 바쁜데 일단 여기 먼저. 숲속에 설치된 작품 속으로 들어가 함께 눈을 맞추고 호흡하면 관람객도 예술의 한 부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지붕 없는 미술관에서 느끼는 특별한 즐거움이었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가을 햇살이 쏟아지는 숲. 이번엔 나무 그늘이 근사한 숲인데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힐링이 됩니다. 사실 저만 알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오감도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공개할게요. 우리끼리 비밀. 하나, 둘, 셋. 짜자잔! 한적한 숲속에서 차 한잔 하고 싶을 때 제가 발견한 감성 카페입니다. 수영장이 있어 눈이 더 시원해지는 숲속 카페를 찾았는데요. 사방으로 푸른 숲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대박. 여러분. 짜자잔! 제 말이 맞죠? 너무 예뻐. 아니, 산 정상에 누가 수영장이 있으리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리고 여기 층고도 높고 공간도 엄청 넓어가지고 탁 트인 기분. 통창 보세요, 통창. 어머나, 이거 그림이야, 실물이야. 요즘 색다른 라떼가 많은데요. 견과류와 곡물을 넣어 만든 라떼, 그리고 달콤하면서도 진득한 치즈케이크가 저를 힐링시켜 줄 텐데요. 커피와 곡물이 만나면 어떤 맛일까 잔뜩 기대하며 마셔봤습니다. 딱 그 맛이에요. 시중에 파는 과자 중에 우유 말아서 이렇게 먹으면 굉장히 맛있는 그 과자 있거든요. 그 맛이 아주 진하게 납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에 들어가니 곡물이 씹히면서
아삭아삭 식감도 좋고요. 이 공간, 이 분위기, 거기다가 이 숲뷰, 이 모든 게 어우러지면서 감성이 넘쳐 흐릅니다. 좋아, 좋아. 하루의 피로가 라떼 한 모금, 케이크 한 조각으로 싹 사라지는 기분인데요. 가을이 성큼 다가온 오후, 눈을 시원하게 해주는 숲이 있어 더 힐링되는 시간입니다.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드는 창가에서 이런 여유를 꼭 느껴보세요. 오늘 공주에서 즐긴 삼색 숲루들이 어떠셨어요? 저는 수학도 하고 예술 작품도 보고 마지막으로 이 맛있는 커피까지. 숲의 매력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더 힐링하다 갈게요. 부러우시죠? 부러우시면 숲속으로 오세요. 어느새 가을, 여름의 소란함 대신 여유로움과 낭만이 스며드는 시간입니다. 공주의 아름다운 숲에서 수학의 기쁨도 만나고 예술 산책을 하며 힐링의 시간도 가져보세요. 마이크로그리드는 100만 분의 1을 나타내는 이 접두어예요. 그래서 마이크로그리드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좀 작다라는 의미고요. 그리드는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그 망을 영어로 그리드라고 얘기합니다. 파워 그리드라고 해서 작은 전력망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심각해진 기후 위기. 뜨거워진 지구를 위해 전 세계는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산업화 시대부터 대규모 발전 시설을 통한 고압 전력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뭐 원자력 발전이나 화력 발전 이 말로만 들어도 규모가 굉장히 큰 발전원을 사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마이크로그리드의 가장 큰 특징은 분산 전원입니다.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발전원이 아니라 곳곳에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분산 전원들이 특징적인 게 대부분 신재생 에너지예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환경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과 그 분산 전원이 그 두 개의 표현은 다르지만 그게 딱 일치한다는 거죠. 바람과 햇빛 등 주로 자연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마이크로그리드. 환경 오염은 줄이고 지구는 살리는 미래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인 발전원인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과 같은 경우에는 각각 조금 다르지만 모두 다 환경적으로 유해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방사능 오염이라든가 원전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저렴해서 현대에너지원의 큰 부분을 담당하는 원자력 에너지. 방사성 폐기물은 또 다른 환경오염 문제를 낳기 때문에 대한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화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석탄을 떼서 거기에 수증기를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후 변화를 야기하는 몇십 년 전부터 계속 이것 때문에 CO2 배출량에 대한 감축에 대한 제한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효율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친환경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람과 태양 그리고 연료전지와 같이 수전에 전력을 생산하는 기술들이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지금 이제는 효율이 어느 정도 나와서 이제 작은 부분부터 실증하고 있는 것이 이 마이크로그리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신안군 안좌면 구대리 일대 79만 제곱미터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 사업 단지입니다. 지난해 12월 완공된 96메가와트 규모로 올해 말까지 이 일대는 300메가와트 규모의 발전 단지가 조성됩니다. 인근 32개 마을 2,900여 명의 주민들도 협동조합을 구성해 이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정부는 마이크로그리드를 활용한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확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육성하고 있는데요. 관공서나 지역 대학에서도 실증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는 대표가 되는 컨셉이 열과 전기를 같이 옵티마이제이션을 한다는 점이고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가지고 오는 전기를 제외하고는 태양광이 가장 큽니다. 태양광은 우리 캠퍼스 전역에 다 깔려 있고요. 대략 1메가와트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작은 양이긴 합니다만 연료전지에서 생산되는 양, 그리고 CHP라고 해서 열병합 발전에서 생산되는 양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태양광에 비해서 이 작은 부분이라도
다양화해서 한 이유는 더 작은 마이크로 그리드를 구성을 할 때 요 CHP라든가 연료전지라든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 위함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캠퍼스가 동작하는데 신재생에너지원, 분산전원의 비중은 태양광이 절대적으로 9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 등 다양한 전원을 사용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유도하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태양광 소스로부터 이제 태양광 패널로 이제 전기가 나오고요. 처음에 이제 태양광부터 수소 전기분해 그리고 연료전지까지 이렇게 하나의 흐름으로 되어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마이크로그리드는 다양한 에너지가 상호 보완돼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 마이크로그리드로 충당한 에너지는 연구실, 실험실은 물론 학생들이 거주하는 기숙사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쪽에 굉장히 많은 국가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마 향후에는 무공해에너지가 대세가 아닐까 해서 결국은 이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전력량에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전기 사용 패턴을 그대로 두면 모두가 쓰고 싶은 시간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가장 더울 때 우리 전 인구가 모두 다 에어컨을 틀게 되면 그거에 맞추어서 전력이 이제 생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 생산량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간을 이렇게 시프팅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술이 이 마이크로그리드의 핵심 요소인 ESS라는 배터리가 되는 것이죠. 마이크로그리드의 첫 번째 핵심 기술 ESS입니다. 전기를 적게 사용할 때 저장하고 필요할 때 공급해서 버려지는 전력 없이 효율성을 높여주는 것이죠. 마이크로그리드의 두 번째 핵심 기술 EMS, 전력량을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그냥 토탈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시각화해가지고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전력의 흐름이라든가 실제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디스플레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서 제일 핵심 기술인 오토모드 같은 경우에는 미리 하루 전에 24시간 전에 예측을 해가지고 계획을 하고 바로 15분 전에 한 번 더 보정을 해갖고 가장 최저값을 내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제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설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용하는 기술과 인력도 중요한 미래 에너지 산업. 마이크로 그리드가 국가의 핵심 화두입니다. 뭐 단지가 한 300가구 있다 그러면 그 300가구 단지를 엮어가지고 거기서 태양열이나 뭐 풍력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면 그 옆에 바로 옆에 있는 빌딩이나 큰 공장이 있게 되면 그 전력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쉽게 되게 큰 에너지 프로슈머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소비해서 바로바로 팔 수 있고 내가 남는 것만 파는 거니까 너무 좋죠. 마이크로그리드로 생산된 에너지를 나누는 시도는 농공 산단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산단에 설치되어 있는 발전원,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원은 지금 600kWp의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고 100kW의 CHP라고 하는 발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저장하고 공유를 하기 위한 ESS가 총 1.5MWh가 용량이 설치가 되어 있고 남는 부분에 있어서는 ESS로 이제 수집이 되고요. 그 에너지를 각 공장으로 다 공유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한 뒤 남은 전력은 저장돼 근처 산업단지의 보조 전력으로 사용되는데요. 전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죠? 기존에 있는 공장에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이제 올라가서 어떤 작업들도 해야 되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때로는 정전을 저희가 하기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좀 있어서 처음에는 부정적이셨다가 막상 설치하고 나서 혜택을 보시고 난 후부터는 전기를 좀 더 달라는 형태의 이런 좀 긍정적인 반응들이 오더라고요. 이제 환경 쪽이나 앞으로 이제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 분산전원 활성화나 이런 정책을 비추어 봤을 때는 마이크로그리드가 앞으로도 계속 쭉 연구 개발이 진행되지 않을까. 에너지 발전의 새로운 길, 마이크로그리드. 현재는 산단 주변이나 섬 지역부터 시행 중이지만 농촌에서도 관심이 높습니다.
문제는 가가 호호의 거리가 이격이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없습니다. 그럼 생산성이 없다고 그것을 계속 방치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아이디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제품들을 우리가 테스트 베드 형태로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는 곳에다가 저장 장치를 만들어서 그 배터리를 마을 집화장에다 모아주시면 수거해서 그 에너지를 팔아가지고 재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프로슈버를 한번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에너지 공유 경제라고 하거든요. 세포가 모여서 사람 몸이 되듯이 캠퍼스에서 이제 실증을 했었던 트랙 레코드라든가 기술 축적된 것들을 농촌 마을이라든가 이런 곳에 거기에 특성에 맞는 마이크로우드를 구축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에너지에 대한 선진국은 북유럽이라든가 유럽, 그다음 미국입니다. 100% 신재생 에너지만 사용했을 때 그 기술이 우리가 없다면 결국에 우리는 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거기에 투자해야 되는 게 신재생 에너지의 현실입니다. 마이크로그리드를 활용해 전기를 직접 생산하고 남은 전기를 이웃에게 보내는 전력 공동체. 신재생 에너지를 한층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지구를 살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5000년) 전통의 공예 이야기가 펼쳐지는 공예 예술인의 축제 2021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찾아왔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요즘 시대에 잠시 인생의 쉼표를 찍어주는 공예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청주 공예 비엔날레를 빛내주는 그들의 특별한 이야기와 함께하시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지나는 걸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색으로 표현하고 작품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시간을 달려 공예로 빛을 발하는 공예 작가를 만나러 지금 가보시죠. 시간을 달리는 예술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시간을 되돌리는 공예 예술, 그것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이렇게 막 무서운 기계들도 있고 굉장히 낯선 공간인데 여기가 혹시 어떤 작업을 하는 곳인가요? 여기는 유리 공방이고요. 네. 지금 저는 유리병을 다시 재사용해서 공예품을 만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 공예를 통해 시간을 새롭게 창조하는 작가 박선민 작가를 소개합니다. 금속과 목공예를 전공한 박선민 작가는 익숙해서 눈에 띄지 않는 존재에서 새로움을 재창조해내고 있는데요.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업사이클링 맞나요? 네, 업사이클링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업사이클링은 이제 버려지는 이제 자재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주는 작업들인데요. 네. 그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이 작업들을 제가 조금 옆에서 구경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에 맞서 공예 작가로서 의미 있는 작업을 하고 싶었던 박선민 작가. 그녀의 손을 거치면 폐유리병은 곧 작품이 됩니다. 버려진 유리병들이 모두 다 재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네, 유리는 딱딱한 상태에서는 이제 그 고체 상태이고 네. 이것을 녹여서 이제 말랑말랑한 상태가 되면 액체 상태가 되는데요. 네. 이러한 물성적인 특성 때문에 다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유리병이 갖고 있는 곡선과 표면의 질감을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폐유리병도 쓰임 있는 존재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일회성의 기능을 가지고 사용이 되지만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은 없어지게 되는 부분들이 저는 안타까웠고 형태적인 매력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작품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작업들을 하고 있죠. 타고난 감각만으로 조형적인 균형을 잡아 가치 있는 미학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박선민 작가가 추구하는 업사이클링의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 과정을 몸소 체험해보고 싶은데 제가 뭐 조금이나마 해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이제 수빈 씨한테 네.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작업을 한번 맡겨볼게요. 중요한 작업이요? 예술 앞의 경력은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하죠.
수빈 씨의 인생 최초 업사이클링 공예 작품이 완성되는 순간인데요. 와, 수빈 씨 예술 감각이 조금 살아 있는데요. 청주공예 비엔날레를 통해 또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원에 이제 재활용이 되는 방안들이 좋은 작업으로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많이 좀 알렸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더 혼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좀 더 넓게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시간을 되돌려 쓸모 있는 무언가로 재탄생시키는 박선민 작가의 작품 세계는 지금도 업사이클링 중입니다. 이어서 기분 좋은 색감이 가득하다는 한 작가의 작업실을 찾았는데요. 그의 작업장을 둘러보니 작품 세계가 더더욱 궁금해집니다. 나날이 깊어가는 오늘의 색을 만드는 작가 허명욱 작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굉장히 뭐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오칠 작업이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네. 제가 이제 이 작업을 표현을 할 때 네. 그날의 색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날의 기운을 담아서 또 칠을 올리고 네. 또 그거를 건조시키고 또 그 다음날 그날의 기운을 담아서 또 한 컬러를 만들어서 또 올리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객체의 그 시간의 감정들이 쌓여서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는 거예요. 부단히 인내심을 갖고 수행하듯 쌓아야 하는 색. 허명욱 작가는 색에 시간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작나무를 이 사이즈로 켜서 아까 설명드렸던 그날의 색이 여기에 이제 투영이 되는 거예요. 스틱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숫자들이 입력이 되어 있어요. 17년 7월 20일 날 초벌, 그 다음에 8월 11일 날 재벌, 3벌, 4벌, 5벌 이후에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전부 다 만드는 데는 대강 어느 정도의 시간? 그러면 이게 이제 사이즈를 보면 이제 5m 정도 되니까 10년 정도의 시간들이 축적이 돼 있는 거예요. 10년이요? 예. 그는 창작의 고통이 찾아올 때면 손으로 색을 입히며 그 고통을 극복한다고 하는데요. 오칠은 생각이 아니라 손과 몸, 머리를 쉬지 않고 움직여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작가님의 오늘의 색은 어떤 색이셨어요? 오늘의 색은 지금 여기 작품들에 지금 올려진 색처럼 약간 분홍기가 도는 베이지 톤이에요. 잔잔한 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톤을 찾다 보니까 약간 분홍빛이 도는 베이지 톤이 생각난 것 같아요. 그럼 저도 한번 오늘의 색을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예, 표현해 보세요. 누구에게나 간직하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그날의 기분, 날씨를 색으로 담아보는 작업만으로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통해 더 깊어지는 색과 그날의 질감, 그리고 허명욱 작가의 작품 세계. 눈에 보이는 색, 그 이면에 켜격이 쌓인 시간은 시간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세상의 색을 헤아릴 수 없듯이 그의 예술 세계 역시 무한대입니다. 중간중간에 소년들이 계속 서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저의 작업은 7, 8살의 정서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 상처를 받고 집에 들어왔을 때 어루만져주고 위해주는 거는 아톰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써지기도 하네요. 국내를 넘어 전 세계의 시간을 넘나들고 세계 판타지를 전하는 허명욱 작가의 앞으로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작가님 스스로를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세요? 오칠 작가 허명욱이라고 표현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매체에 머물지 않고 우리 거를 보여줄 수 있는 날이 와서 많은 외국인들한테 우리의 것을 보여주고 제가 바람이 있다면 그 부분입니다. 시간을 되돌리는 업사이클링과 시간을 쌓는 오칠을 통해 공예의 무한한 세계관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2021 청주 공예 비엔날레를 통해 더 많은 작가와 작품을 감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신나는 오후를 책임지는 양디 양성화 리포터. 오늘도 열심히 방송 중인데요. 칼같이 기다리고 있었네. 오늘 관광지 간다면서요. 내가 여수에 관광지 하게 되면 향이란만 내가 7번 갔다 온 사람이야. 내가 관광지는 내가 너무 많이 갔어. 질렸어. 관광지는 다른 사람이랑 가요. 나 진짜 오늘 나 지치는데 나 진짜 어디를 가려고 또 간다는 거야. 나 답답해 진짜. 일상에 지쳐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만 뻔한 여행지에 지쳤다면 여길 주목하라. 힙한 감성으로 핫플레이스로 등극한 신상 힐링 공간들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이야, 여기 뭐야? 내가 알던 엑스포장이 아닌데? 이곳이 여수에 새롭게 생긴 관광 명소라는데요. 와우, 핫하다 핫해. 저기 혹시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그 핫하다는 공간 맞습니까? 네, 그 핫하다는 공간 맞습니다. 거기 맞습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내가 SNS에도 봤지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네, 네. 여기 네. 어떤 곳입니까? 완전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왜요? 저희가 8월 1일에 네. 미디어 아트 전시관이라는 것을 새롭게 오픈을 했습니다. 미디어 아트요? 네, 네. 미디어 아트가 뭐죠? 그 미디어 아트를 뭐 한마디로 좀 정의하기는 어렵긴 한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정의를 하자면 미디어 아트는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예술 전시라고 간략하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봐봐야 알겠네. 네. 안전한 관람을 위한 필수 관문을 지나 전시관에 들어서자마자 나오는 건 오직 감탄사뿐. 미디어와 거울의 결합으로 꽃의 무한한 생명력을 표현한 플라워관. 달콤한 꽃바람과 함께 잔잔하게 내려오는 꽃빛 속에서 잊을 수 없는 찰나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꽃을 보니까 여수 오동도 동백꽃이도 야, 이 미디어 아트가 이런 거네. 그냥 영상인데 진짜 꽃을 보는 것 같아. 꽃 향기 좀 맡아볼까요? 단순히 벽에 걸린 예술품을 보기만 하던 시대여 이제는 작별을 고한다. 1,400평이 넘는 넓은 공간에서 빛과 소리로 펼쳐지는 미디어 아트. 이제 여수에서도 즐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웅장한 그 영상미도 있긴 하지만 작품과 어울리는 음향, 그 사운드와 그리고 또 그 프랑스 조향 기술을 이용해서 그 작품과 어울리는 향기까지 더불어 가지고 영상과 음향과 향기까지도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몰입형 미디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여기는 여수 앞바다? 이 전시관에서는 여수의 바다와 자연을 닮은 12개의 다채로운 미디어 아트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이곳은 직접 그린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페이퍼 아트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집 먹으래요? 여우요. 여우요. 여기 들어오니까 막 신기한 거 엄청 많았잖아. 뭐가 제일 신기했어? 고래랑 응. 그리고 파도랑 정글 여기요. 정글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하구나. 멋지게 그려가지고 이거 사진에 쭉 들어간대. 들어가면 기분 어떨 것 같아? 좋아요. 좋을 것 같아. 멋지게 그려봐요. 네. 누구나 미디어 아트 예술가가 될 수 있는 특별한 경험. 양성화 리포터도 예술의 혼을 불태워 보는데 과연 어떤 작품이 완성될지? 나타났다. 내가 직접 색칠하고 생명을 불어넣은 동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경험. 이보다 더 특별할 순 없겠죠? 우와, 여기 여수네. 낭만의 도시 여수가 미디어 아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수의 풍경을 오롯이 담은 이 공간은 친숙한 듯 색다른 감동을 선사하는데요. 여수 밤바다에 와 있는 것 같아. 낭만의 여수 밤바다. 여수가 꿈꾸는 환상의 바다 함께 느껴볼까요? 뭐 하고 있냐고
미술관에 가지 않아도 예술 작품을 즐길 수 있다는데 내가 아는 길인데 여기에는 문화예술을 느낄 만한 공간이 없는데 식당들만 있는 건 카페인지 미술관인지 곳곳에 작품들이 가득한데요. 아니 여기가 뭐 하는 공간인지 헷갈려. 이 작품 보세요. 작가님의 마음이 다 담아있다. 약간 기생충에 나와 있는 그 아이가 그린 그림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약간 인디언 추장의 느낌이죠. 진짜. 야, 요즘에 이게 대세인가 보다. 이런 느낌이네. 와, 이 그림 신기하네. 이 그림을 그릴 때 작가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렸는지 이런 거를 좀 제가 느끼면서 그림을 보게 되네. 현대인의 자화상을 주제로 내면에 있는 여러 감정을 얼굴이라는 소재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 김성결 작가. 관람객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기 위해 이런 공간을 마련했다는데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맞으시죠? 예. 그럼 여기를 뭐라고 해야 돼? 카페라고 해야 돼요? 스튜디오라고 해야 돼? 작업실이라고 해야 돼?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보시는 분들마다 그냥 편하게 그냥 느끼셨으면 좋겠고 뭐 저는 이제 스튜디오 카페인데 이제 보시는 분들은 뭐 갤러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본인만의 공간에서 이렇게 작업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오가는 분들이 계시면 좀 불편하진 않으세요? 저는 이게 작가 분들마다 다르긴 한데 성향이 제 성향은 그냥 뭐 다른 사람이 제 작업하는 걸 보더라도 크게 이제 개의치 않고 이제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스튜디오 카페로 만든 거라서 이 공간을 즐기는 방법을 좀 알려주신다면? 그냥 음료 드시면서 예, 작품들 보시고 그냥 뭐 잠깐이라도 좀 치유가 되셨으면은 그게 제일 좋은 제가 원하는 방향이죠. 네. 예술을 누구나 즐길 수 있길 바라는 김성결 작가의 마음이 듬뿍 담긴 갤러리 카페. 커피 한 잔과 작품들을 즐기며 잠시 일상 속 스트레스를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야, 정말 코로나19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같이 답답했는데 오늘 아주 다양하게 문화예술을 느낄 수 있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들을 하면 내 마음의 힐링으로 내일도 용기 있고 힘차게 맞이할 수 있겠어. 오늘 또 문화예술 제대로 느꼈구만. 좋아. 그저 보기만 하는 것을 넘어 오감으로 즐길 수 있고 전시관을 찾지 않아도 감성을 채울 수 있는 기회. 우리 지역 문화예술 공간에서 색다른 여수를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